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의회와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종농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자기 축제 등 각종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가뭄 대비 등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고 여주가 변화하려면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과 행정 서비스가 있어야만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여주가 변화되고 주민들이 편리해질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시 및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 성격의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시에서 위탁하는 대체적인 시설이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과 가나무 본드리에 설치되어 있는 장묘단지, 국민체육센터, 복지관 수영장, 개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수상센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850면에 18명이 관리하며 2016년도에 지출은 6억 5,700만 원, 수입은 5억 2,500만 원으로 1억 3,2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12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창리 공영주차장과 2016년 48억을 투자하여 건립한 한글시장 공영주차장의 수입은 1억 6,800만 원인데에 비하여 지출은 6억 2,600만 원으로 무려 4억 5,8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준공된 국민체육센터 역시 연간 18만 5천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수입은 7억 원인데에 비하여 지출은 8억 5,800만 원으로 이 또한 1억 5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장된 지 얼마 안 되는 수상센터 역시 얼마의 적자를 볼지 예측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공익시설이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사용되곤다고는 하나 일부 수익성 시설물은 적자를 해소하고 수익을 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언제까지 적자 운영 행태로 운영해야 하겠습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인근 시군과 개인 사업장도 비교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대폭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 사항이 인력 운영이 적정한가, 이용 시간은 적정한가, 이용료는 적정한가, 과도한 감면 규정은 없는가, 기타 수익 구조를 개선할 사항이 없는가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에게 편리도 제공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악동과 여흥동을 잇는 여주대교의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대책으로 제2 여주대교를 조속히 건설해야 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차선책으로 여주시에서는 신여주대교를 통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우회도로 진입로를 확보하여 교통망을 분산하려는 대책과 여주대교의 축견마트 방향 좌회전 차선 확보와 직진 및 좌회전 차선 확보 및 직진 신호시간 연장 등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선하여도 출퇴근 시간에는 3, 4회에 걸친 신호 변경을 통하여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여주 시민으로서 답답하고 짜증스러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악지구의 급속한 개발로 아파트가 증가하고 거주 인원의 증가와 개인 소유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숫자적인 현황은 어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악동의 꾸준한 개발로 유입 인구는 더욱 많아져 차량 통행도 급속히 증가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위원회 판단으로는 구여주대교를 안전진단을 거쳐
보수하고 차량 통행을 시켜야만 하며 이렇게 하면 총 6차선이 되고 중앙 2차선은 출퇴근 시간에 맞는 가변 차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교통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들의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할 것인가를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여주시 개발허가 운영지침 축사시설 허가 제한 지역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예규라 함은 행정기관이 어떠한 반복적인 사무에 대하여 통일을 기하여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이해의 문서로서 일반적으로 대적인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속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력을 당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대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됩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행정의 일반 원칙과 헌법의 기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의 기본 원칙인 비례 원칙과 행정상 비례 원칙에서는 공통적으로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 원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개발허가 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 제56조에 따라 시정의 권한은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그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예규 형식의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도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동지침 제4조의 축사시설 제한지역에 대한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주시에서는 2017년 2월 10일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발령하여 동지침 제4조의 축사시설 허가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1항에 우량농진의 축사신축, 2항에 부지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주택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경계로부터 1km 이내, 3항에 상시정업원 20인 이상인 시설물 경계로부터 1km, 4항의 관광지 등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등입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여주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6조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명품 여주 건설에 기여한다고 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이고 재산에 제한하는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받은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이 축사시설 입지를 금지하고 있어 여주시 가축분뇨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법무법인의 유권 해석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가축사육시설은 농지 그 자체로 정의되어 있어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름없이 해석되는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지의 이용행위를 그 자체를 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이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운영지침으로 다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여주시가 매년 규제개혁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표창받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주시에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할 시 어떤 시민이 규제를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규정이 없는 행정규제만 적용하지 않아도 성과라는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선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여 이해관계인과 몇 차례 협의로 의견 접근을 보는 좋은 선례도 또한 남겼습니다. 이 기회에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인 개발행위 허가 지침 중 축사시설 설치 허가 제한 지역을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관광택시 및 야간 통학택시 운영 사항입니다. 여주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벽지 노선 및 관광버스를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함으로써 매년 20억 이상을 회사에 보전하여 주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들은 이동수단에 만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야간 자율학습부 귀가하는 학생들이 시내버스가 일찍 끊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택시는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축 계획을 시달하여 택시 업계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택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관광택시 제도라든가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고교생을 위한 1,000원짜리 야간 통합택시 제도를 여주시에서도 적극 활용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여주시에서도 운영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지역, 공부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노선버스 증가 운행으로 인한 예산의 불합리한 투자 방안도 개선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도로인 가남 214호의 조속한 건설입니다. 가남 214호 도로는 가남읍 시내리 309-1번지부터 현진 예법일 뒤편인 시내리 352-4번지를 잇는 도로로 총 연장 길이가 1.8km에 불과하나 이 계획된 도로 부근은 군흥지로 구성되어 있어 3번 국도와 인접해 있는 도로로 주변이 개발 여건이 풍부하나 진입도로가 없어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여주시의 각종 산업시설들이 입지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여주 발전에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333 지방도로부터 이천 방향 국도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 이 도로 개통 시 교통 혼잡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개통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여섯 번째, 삼북면 상품리부터 용담리까지 고행자 도로 개설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98번 국치도 양평 삼북 곤잠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제2 영동고속도로 동곤잠 인터체인지가 개설됨으로써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품초등학교와 상품중학교를 통하는 학생들이 교통량의 증가로 보행 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이 약 3km에 달하나 예산이 여력지 못하면 우선 명품리부터 상품리 구간 800m만이라도 보행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여주시의 전통시장인 하동 제1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그간의 여주시에서도 전통시장 육성을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48억을 투자하여 한글 주차장을 완공하였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였고 하수관로 개선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소방시설 정비에도 4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18억 원을 투자하여 시장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화재 등 많은 취약점이 노출되었으나 상가의 영세성으로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시에 의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난 26회 임시회의 때 이용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로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한지 화재 공제 가입 건수가 미미한 실정이며 상가 주변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돼 있잖아 상가까지 인입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여주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상인에는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1시장 부분을 동료 위원인 이영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과 함께 도시가스 연결 배관을 검토해 보니 주 배관이 상가 인근까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1시장까지 연결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삼가가 상계동이나 되고 상호할 수 있는 가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도 충족되어 있고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되며 상인들에게 공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통시장 설립과 육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어 전통시장의 도시가스를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가의 영색성을 감안하여 시장 상인들의 화재 공제에 적극 가입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으로 경제적 이익도 되고 화재도 예방하여 안정성이 보장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현대화에 대한 사업 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질문과 답변 시 현실에 입각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부적정한 자료 요구로 관련 단체로부터 반발을 자초하여 질문 내용을 스스로 철회하여 위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민원도 해소하고 지역 발전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